안녕하십니까. 2020년 12월 2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정경심 교수 재판부 임정혁 부장판사죠.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가 그 딸 조미 씨의 그 여러 가지 뭐 인턴 확인서, 실습 수료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위조했다. 7대 스펙을 위조했다. 여기에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결정적 장면이 있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. 자,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안 했다. 그러면서 자기는 뭐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.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7월 달에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 거 있었죠. 검찰로 하여금 시연을 해봐라.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. 정경심 교수는 컴맹이다. 그렇기 때문에 아래아 한글 같은 걸 전혀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오려 붙이고 하는 건 못한다. 그리고 뭐 유학 중에 그 아래아 한글 이런 건 써본 적이 없고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래아 한글로 오려 붙이고 이런 건 전혀 못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실제 그거에 따라서 검찰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우리는 전혀 못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의 여권 패널들도 정경심 교수 컴맹이란다.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정황 이게 드러난 겁니다. 어디에서 드러났느냐?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꽤 맞춰보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.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압수했던 그거는 이제 동양대 관계자로부터 그 자진 제출 형식으로 받았거든요. 근데 그걸 정경심 교수 측에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증거다.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다.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.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안에 결정적 의심스러운 정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. 강사 휴게실 그 컴퓨터에서 발견됐는데 여기에 보면 정경심 교수의 과거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요 최근에 작업한 거, 그 다음에 과거에 작업한 거, 수년 전에 작업한 것까지 거기에 다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 복원해 봤더니 거기에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한 주식회사 그 무역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85년이면 아마 졸업한 직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한 3년 5개월간 무역부에 근무를 했는데 3년 5개월이라는 게 그건 다 입증이 된 거고요. 그런데 이게 휴게실 PC에서 이렇게 작업한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종 경력이 8년 2개월짜리로 된 경력증명서가 나온 겁니다. 거기에. 이제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게 뭐지? 3년 5개월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경력증명서는 8년 2개월로 나와 있던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수정됐던 게 나온 겁니다. 이거는 결국 정 교수가 이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? 허위로 만든 것 아니냐? 경력 부분을. 그러면 경력 부분을 어떻게 허위로 만들었겠는가? 라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 최종 경력 이걸 만들면서 회사 대표 인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원래 경력증명서를 이제 하나 발급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경력증명서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이 스캔해서 하고요. 그 다음에 회사 대표 인감이 있는데 이 인감을 따로 이렇게 오려내서 그거를 떼다가 이쪽에 붙였다는 거죠. 새로운 그 허위 경력증명서에다가. 여기에는 경력을 원래 3년 5개월짜리인데 그걸 8년 2개월로 만들고 여기에 허위로 갖다 오려 붙였다는 거죠. 이거를 강사 휴게실 PC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. 그러면 그 강사 휴게실 PC는 정경심 교수가 그동안에 써왔던 거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한 것 아니냐. 그러면 옛날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네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컴맹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무너진 겁니다.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그 인감 부분을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려내서 이쪽에다가 붙여서 했다는 거죠. 붙여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확대한 인감은요 그 주변과 달리 오래된 서류 그 특유의 노란색이 있답니다. 그 노란색이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럼 이건 굉장히 오래된 서류 거를 오려 붙여서 이렇게 된 거구나. 이런 방식으로
실제 이제 아들의 상장 부분에서 동양대 그 총장 인감 이 부분을 따로 오려서 딸의 총장 표창장을 만드는데 사용했다.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장면이 된 것이죠. 아니 우선 컴맹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? 과거에도 이런 걸 한번 조작한 적이 있네? 라고 하는 부분. 그러니까 이제 뭐 컴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 이거 뭐 정경심 교수 이 주장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. 이렇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컴퓨터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, 다른 것도 이제 PC에서 그 증거자료 나왔죠. 그 다음에 관련자들 증언 있죠. 증언이 뭐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7대 스펙을 다 허위, 과장 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다 입증되고, 그 점에 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정확하게 입증을 했다. 증거로서 입증을 했다.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이고요. 그런데 실제 그 검찰이 확보한 거에는 뭐 위조한 뭐 CCTV 영상이나 아니면 뭐 목격자들 증언이나 관련자들 핵심적인 증언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게 거기 있다는 얘기는 판결문에 안 나와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바로 이런 걸 보고 결정적 그 확신, 이런 걸 심증 형성이라고 하는데 심증을 형성했다. 그리고 나머지 증거들이 뭐 워낙 여러 군데에서 그 나오고 있으니까 우선 뭐 총장 표창장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거 우리가 찍어준 거 아니다라고 하고, 실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서 그 쓰는 인주하고 그 이 조민,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 그 딸 조민 씨가 만들었다는 그 동양대 표창장 그 인주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뭐 1년 번호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거 뿐만 아니고 요 오려 붙인 거, 이것도 정경심 교수한테 충분히 그럴 정도의 그 컴퓨터 실력이 있다 하는 걸 이걸로서 확인했다.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심증을 형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. 그래서 그게 결정적 장면이다. 이런 걸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자,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물론 여기에 두 군데는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. 그 두 군데 공범이라는 것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, 인턴 확인서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 그 아쿠아팰리스 호텔, 이것도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군요. 아쿠아팰리스 호텔은 조국 전 장관이 아마 그쪽하고 그 좀 얘기가 돼서 한 모양이던데, 그쪽에서 이제 그 호텔 관계자들이 아마 검찰에 소환돼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. 무슨 소리냐, 고등학생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이, 한영외고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이 부산에 있는 호텔에 와서 어떻게 인턴 활동, 실습 활동을 하느냐, 그것도 뭐 1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설령 그런 걸 뭐 했다 뭐 하는 뭐 증명서가 있다고 할지라도, 그렇더라도 자기네들은 고등학생 인턴이 있다는 사실,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,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부산에 뭐 아쿠아팰리스 호텔이라는데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큰 호텔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큰 호텔이야 우리가 뭐 웬만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호텔에서 고등학생 인턴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죠. 그런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, 이제 말을 바꾼 겁니다. 그 부산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산의 아쿠아팰리스 호텔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호텔이 있는데, 그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을 인정을 받아서 부산으로부터 발급을 받았다 이런데, 이것도 또 얘기가 안 되는 것이, 아니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을 했으면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그 인턴 확인서를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부분,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계속 늘어놓으니까, 그러니까 재판부로부터 한 번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인정한 것을 본 적이 없다, 이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런 걸 보면 이제 딸 이런 그 7대 스펙 뭐 다 허위, 위조 뭐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그 죄책감 없이 했죠. 거기다가 본인의 경력증명서까지 위조했고, 이걸 경력증명서 위조한 때가 2013년 8월 무렵이라고 지금 그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데, 재판부가 추정하고 있는데,
이거는 무슨 계기로 이때 경력 증명서를 위조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. 그거는 뭐 이건 별건 수사니까 아마 특별히 수사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또 어디에 자기 경력을 아마 써먹을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. 그런 걸 보면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뭐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나?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. 참 심각한 일입니다, 이게. 그래도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습적으로 자기 경력 증명서도 위조하고 그 다음에 아들, 딸 뭐 이런 것들 위조하고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수사를 받을 때나 아니면 재판부에 가서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리발 내밀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는 대목에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